2025년 8월 16일 일요일 같은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수다가 좀 많아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가을을 잘 타는 미쓰리가 중얼중얼 하는 거 보면 가을 오는 거 맞습니다. 아직 컨디션이 좀 회복이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 밥을 먹고 한 10시쯤 잠이 들었는데 눈 뜨니까 2시더라고요.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좀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저를 키워주신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강하게 키우시려고 했거든요. 딱 마인드는 이 세상에 너 혼자밖에 없어.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저에게 심어주셨고요. 그리고 잠 같은 경우도 야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잘 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자냐 뭐 이런 식으로 잠 많이 자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창 시절부터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권사 다닐 때는 또 이래저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좀 못 잤고, 그리고 증권사 그만두고 바닥 찍고 경제방송 할 때는 경제방송 잘해서 재기해야지라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밤에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이제 무슨 이야기 하지? 그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스토리라인을 쭉 만들다 보니까 잠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좀 나이가 어리니까 잠을 못 자도 좀 버텼는데 어느 순간에 잠을 못 자면 굉장히 몸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래 뭐든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젊었을 때 잠을 못 잤으니까 뭐 흔히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잠을 더 잘 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과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거고요. 자, 어제 제가 또 귀신 들린 예언을 하나 해드렸죠. 8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뉴욕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잘 포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뉴욕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악재가 도출되면 뉴욕 증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힘없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하락이 어떤 악재가 나와서 우두두두두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훅 빠질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뉴스에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네, 폭락했네 이런 단어 부딪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8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되는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아마 예쁘게 포장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미쓰리 예언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자, 신들린 뉴욕 증시 시황으로 8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다우지수가 0.08% 상승, S&P 500이 0.29% 하락, 나스닥이 0.40% 하락했습니다. 7월달 무난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고 대신에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계획이 곧 발표될 거다라는 여파로 기술주의 하방 압력으로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7월달 미국의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했다. 게다가 6월달 소매 판매를 기존에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5월 대비 0.6% 증가했어요 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어라 0.6이 아니라 0.9네 더 좋았었네 하면서 고무된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의 혼조세를 만드는 데 기여했죠. 만약에 여러분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면 8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최소한 3대 지수가 모두 1%대 하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 경제를 빼버리고 오직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모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로, 이번엔 트럼프가 입 닥치고 조용히 있는 걸로, 이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지금 뉴욕 증시를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과연 그 한계가 어디냐? 제가 8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7월달 소매 판매가 예쁘게 나오는 것처럼 포장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죠. 만약에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오면 뉴욕 증시가 하락할 텐데 not today라고.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7월달 미국의 수입 물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8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7월달에 61.7이었는데 8월달에 58.6으로 7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기준선이 얼마다? 100입니다. 7월달에 61.7, 8월달에 58.6. 지금 미국 경제 최소 100 이하에서 한참 동안 머무르면서 미국 경제가 어쨌든 심리적으로나 구체적인 지표나 좋지 않다. 작년 이맘때는 경기 침체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노출됐는데 올해는 경기 침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뉴욕 증시에 도움이 될 만한 재료들을 잘 포장하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는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8월달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으면 9월달에 50bp 피컷 이야기 나와서 그래 어차피 금리 인하할 거 25bp보다는 50bp가 화끈하지 해서 뉴욕 증시를 띄우고 그러다가 또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그래 아직까지 경제 괜찮네 하면서 또 뉴욕 증시를 버팁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는 다음 주나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철강과 반도체 칩에 대한 관세를 설정할 것이다 라고 푸틴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 안에서 얘기했다고 하죠. 일정 기간 후에는 매우 높게 설정할 것이다 라고 지금 큰 소리를 빵빵 쳤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반도체 관세가 최대 무려 300%까지 가능하다라고 보도했는데 진위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어차피 트럼프는 지금 기세를 잡기 위해서 철강이나 반도체 같은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한 50% 정도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했다가 정작 트럼프가 또라이 짓을 해서 100%, 150% 라고 질러버리면 우리는 50%를 예상했다가 2배, 3배 세게 관세 부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라이 잣됐다, 망했다. 트럼프의 철강과 반도체의 예상 50%를 뛰어넘는 100에서 150%의 무역 관세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고 글로벌 경기를 부담스럽게 만들 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를 하락시키겠죠. 그러니까 작전을 어떻게 썼느냐.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시장에다가 300%라고 강하게 찍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300%를 할까요? 300% 미만을 할까요? 300% 미만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트럼프 저 새끼 저거 300%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라? 뭐 한 200%, 뭐 혹은 뭐 250% 이렇게 300% 미만 정도에서만 화끈하게 지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를 100%, 150%, 200%도 어마어마한데 이미 우리는 300%의 가스라이팅을 당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서 300% 관세 부과 예상했는데 트럼프가 300% 아니고 한 200% 했네. 어휴 다행이네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즉 마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철강과 반도체 300%의 이 관세 보도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왜? 주식시장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수치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되게 뭔가 막 되게 전문적스럽게 어떤 전망을 얘기하고 수치를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저는 주식은 돈이고 경제도 돈이니까 자꾸 영어 단어 어려운 거 쓰고 뭔가 어려운 단어를 자꾸 써서 투자자들을 점점 경제, 주식, 이꼬르 돈, 내 거리를 두게끔 그렇게 경제는 어려워, 주식은 어려워 이렇게 투자자들을 가스라이팅함으로써 니네가 무슨 주식을 해, 야 전문가들한테 맡겨 이런 분위기 형성되는 게 너무 꼴 같지 않아서 여러분 경제는 돈이고요. 주식도 돈 벌게 하기 위해서고요. 그냥 어려운 단어 그냥 의미 두지 마십시오. 저는 전문가들 어려운 단어 쓰는 전문가들이요. 지네들도 그 단어의 의미를 알까? 그냥 정말 전문가스럽지 않은데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어려운 단어를 일부러 쓰면서 전문가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보면 정말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학생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애들이 어려운 것 같아까지 감지를 하고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명문여고를 나왔는데 명문여고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스펙이 화려합니다. 다 스카이예요. 대부분 스카이 이대 막 그렇습니다. 숙대 막 이래요. 근데 보면 정말 서울대 나온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보면 본인만 알아. 학생들은 잘 몰라. 그런 선생님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원래 저는 돈다방 미쓰리라는 방송을 만들게 된 취지가 전문가는 없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문가가 되시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용어를 쉽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용어를 어렵게 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과 경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담벽을 높게 쌓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흔히 경제는 심리고 주식은 심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심리라는 게 저는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면 주식이 올라가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다 하면은 어떤 지표들이 올라가고 물론 그런 심리가 반영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스피커가 큰 전문가들이 하는 가스라이팅도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같은 경우 일부 언론인데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입에서 하진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서 300%라고 던져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300% 하겠네. 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300% 미만 하게 되면 시장은 안도한다니까요. 그게 저는 어찌 보면 이 경제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냉정하게 보면 물론 일시적으로 전문가들이 보세요. 300%가 될 줄 알았는데 300% 미만이니까 예상보다 좀 낮게 부과가 돼서 아유 다행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여러분 아니 관세가 100% 붙고 200% 붙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수치에 매몰되는 거죠. 300%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 저 새끼가 200%밖에 안 한대. 다행이다. 거기에만 안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제 지표 같은 거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우리는 매월 초에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과연 이번 달에는 뭐 예상치 15만 명이면 15만 명에 부합할까 아닐까. 근데 예상치에 부합하면 예상치에 부합했다. 다행이다라고 안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했을 때 고용 지표는 최소 19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자, 투자자들 여러분, 이번 달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4만 명인데 14만 명 정도 내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어 달 뒤에 무슨 짓을 합니까? 앞에 발표됐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서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조용히 은근슬쩍 하향 조정하죠. 자, 지금 8월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제지표 체크하고 매일매일 주식 투자하고 매일매일 코스피가 3,200을 뚫었는데 3,300을 언제 가냐라는 거에 고민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결코 8월 달에 잊지 말아야 될 경제지표가 바로 8월 1일 날 발표한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무엇보다 5월 달, 6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두 달치 합쳐서 무려 25만 8천 건이나 하향 조정됐었다. 즉 그 얘기는 7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만 충격적이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4월 달 5월 달, 6월 달부터 경제지표, 고용지표가 박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뉴욕 증시에서 경제가 없이 관세 협상을 하느니 300% 하기로 했는데 그거 미만이면 다행이라고 하느니 경제지표가 조금만 부진하면은 아이고 9월 달에 피컷 하느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 비춰놓고 있지만 제가 7월 달부터 8월 달 증시는 7월보다 버라이어티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8월 1일 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8월 1일 발표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8월 달 버라이어티한 증시를 얘기하면서 작년 8월 달과 같지는 않다. 작년 8월 달은 공포스러웠지만 올해는 그러진 않을 것이다. Not today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8월 달 가장 중요한 경제지표 여러분들이 추후에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8월 1일 날 발표됐던 고용지표입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은요. B컷이다. 이날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금리 25pp 이날 확률이 전일 92.6%에서 84.8%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소매 판매가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는 달이니까 그냥 마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해석이 가능한 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 8월 1일 고용지표입니다. 지금 8월 중순인데 그 누구도 8월 초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부진했잖아. 미국 경제 안 좋아. 게다가 5월달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세상에 두 달 합쳐서 25만 8천 건씩이나 하향 조정했어. 지금 미국 경제 안 좋아. 이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지금 무슨 얘기예요? 관세 협상 얘기하고 여차하면 9월달에 25bp 금리 인하할까 50bp 할까 이지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똥멍청이 같은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고 이제 연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얼만큼 시장이 부담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 예쁘게 포장해서 뉴욕 증시를 혼조세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트럼프 반도체 관세 계획 때문에 주식시장 기술주가 하향 압박을 받아서 하방 압력을 받아서 안 좋았는데 만약에 금요일 날 소매 판매까지 부진했다면 엉망진창이었을 상황에서 소매 판매가 잘 나오다 보니
미국 경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굳이 9월 달에 뭐 금리 인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심리가 후퇴됐고, 이미 어제부터 9월 달에 50bp B컷 금리 인하는 쑥 들어갔고요. 지금 뉴욕 증시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자, 돈다방 미쓰리 금요일 뉴욕 증시 신들린 예언 15일 발표되는 소매 판매 잘 포장해서 뉴욕 증시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뉴욕 증시가 흔들리긴 할 건데 not today다 라는 정확한 예언이 딱 맞아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일요일 방송에서 또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될 것들 증시 예쁜 그림 그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